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Predict and Practice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송티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다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형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가형이 아니라 나형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대충 어떻게 나온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형을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자, 전체적 학습 방향. 일단 6월 모의평가는 2, 3등급한테는 시간 조절을 얘기한,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제 등급이 훅훅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뭔가 내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멘탈 관리, 시간 관리, 이게 2, 3등급한테는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4등급 이하한테는 그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개념, 기출, 개념, 기출, 개념, 기출 반복하세요. 끝까지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학습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에서 3등급 친구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기출 문제 풀이도 어느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안 풀었는데,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한 번 풀었는데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도 많고 이러면 지금 하는 얘기 별 소용없어요. 자, 미적분이요. 미적분 준킬러. 이제 준킬러를 어렵게 내죠. 이번 작년 수능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준킬러라고 해서 18번? 어떤 친구들한테는 17번부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요 사이의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27번 28번 요 번호대 아이들요. 그러니까 요 18, 19, 20, 27, 28 요 5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21번을 풀 자격이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1등급 친구라면 요거를 굉장히 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21번, 29번, 30번 얘네들을 도전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분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수학은 몇 분을 주냐면 100분을 주죠. 100분 동안 우리는 30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1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등급대 친구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21번, 29번, 30번. 자, 요거에 푸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10분, 15분, 15분 요렇게 배분해요. 시간을 10분, 15분, 15분 요렇게 배분하면 40분이죠. 그러니까 요 세 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준킬러 때 아이들 있잖아요. 18, 19, 20, 27, 28 요 아이들은 한 문제당 몇 분 걸려야 되냐면 진짜 길게 걸려도 5분, 짧게 풀면 3분, 3분에서 5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한 15분에서 15분은 좀 에반 것 같고요. 생각해 봤을 때 25분 진짜 길게 걸렸을 때, 그러면 25분 정도 걸리면 이제 앞에 문제에서 미친 듯이 시간을 잘 단축을 시키던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몇 문제가 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으니까 22문제가 남죠. 나머지 22문제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40분을 썼고 여기에서 20분 정도를 썼다고 치면 40분 안에 풀어야 되죠. 네, 요 정도의 시간 배분을 갖고 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 다시 22문제는 40분은 좀 그렇고요. 35분? 대략 한 35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문제를 35분에 풀고 얘는 한 문제당 3에서 5분 안에 풀고 21번 10분, 29번 15분, 30번 15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나는 29, 30에는 아예 욕심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 이 30분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요 문제들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5문제에 각각 5분씩 늘어나는 효과가 나요. 근데 22문제, 요 22문제 35분 안에 푸는 연습은 똑같아야 됩니다. 29, 30에 욕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맞추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요거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는 안 돼요. 됐지? 그러니까 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요 연습을 이때까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시라고. 이 연습. 이 22문제를 35분 안에 푸는 연습. 어려울 거예요. 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가 뭐 버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릴 문제를 나머지에 때려 박아야죠. 대신에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못 맞추면서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매일마다 문제 푸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문제 풀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감을 잃지 않는 거. 확률과 통계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07에서 09 수능에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수능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수능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높아진 난이도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기하 벡터는 기출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신유형 아닌 듯 신유형인 벡터 문제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신유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다 벡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벡터의 합성이죠. 벡터의 합성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합성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를 합성했을 때 요렇게 되고, 그러면 벡터가 크기가 변하면서 이 점이 이동하고 이런 게 요즘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하는데요? 시중에 문제집 사면 정말 많아요. 더럽고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4등급 이하 간단하죠? 미적분 2 그래프 그리기 연습.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미분을 하는 이유를 알 거고요. 그러면 됩니다. 미분은.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 미적분의 기초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은 계산 연습이요.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해요? 교과서로도 일단 첫 번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엄청 많잖아. 그걸 푸시면 되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매일마다 문제 풀기. 그러면서 자, 확률과 통계는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NPR, NCR, MPIR을 배웠어요. 근데 어디다 쓸지를 잘 몰라요. 그 문제점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자꾸 바뀌어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말 바뀐 거마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됩니다. 아, 이럴 때는 이걸 써야 되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 별거 없습니다.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말고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기백은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벡터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간도형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그럼 기백에 반이 날아갔는데? 기백이 그래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할 일. 일단 할당량을 설정하세요. 내가 수학을 이만큼 풀 거다. 난 이만큼 할 거다. 그러면 이 할당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양으로 설정하세요. 시간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수학을 하루에 2시간 공부하겠어. 아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12년간의 그 실패 경험 있잖아요. 요거 방학생활 계획표. 안 되는 거 알잖아. 하지 말라고. 시간으로 재지 마세요. 양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발 그 비상 시간을 좀 남겨두세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시간을 두시고, 비상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항상 그걸 두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전 할 일입니다. 자, 일단 1등급 친구들은 수능 완성을 다 끝내셔야 되죠. 하루에 한 단어씩 풀면 딱 12일 안에 끝내지는 양입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5회 있고요. 그거는 또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일, 29, 30의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것들 한번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몇 개년 정도 한번 보시냐면 5개년 정도? 5개년 정도 기출 문제 풀어보면요. 14, 15, 16, 17, 18, 19. 14 수능은 너무 옛날이고 15, 16, 17, 18, 19 요 5개년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깔끔한 문제는 웬만해선 다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챙겨갈 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생각의 사고 회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2, 3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2, 3등급이란 얘기는 지금 2, 3등급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요. 수능 완성을 일단 실전편을 남겨두고 끝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도 급할 거니까 일단 실전편을 남겨놓고 끝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이디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던 사람들도요,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효율적인 풀이. 그 다음에 다른 시각으로 풀 수는 없나? 다양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유튜브에 영상 보시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없나? 뭐 이런 생각 드시면 유튜브 보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풀이를 찾아보세요. 됐죠?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습해 두시는 게 좋고, 4, 5등급 친구들은 4등급 이하는 계속해서 이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셔야 돼요. 4등급 이하 친구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아니, 교과서 개념 다 아는데요. 교과서 개념 말고 기출에 쓰는 개념이요. 기출에 쓰는 개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시고 4, 5등급이라면 쉬운 4점에 도전하면서 4점의 체력을 기르시고, 6에서 9등급이라면 3등급 풀 수 있는 실력, 3점 풀 수 있는 실력부터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사서 푸는 연습을 매일마다 해야 되죠. 제 이제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파이널이 될 겁니다. 제가 파이널에서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전 모의고사 여러 개를 사서 한 회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하면서 이 문제 주목하면서 이 문제에 주목해보자, 기출 문제 요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파이널이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그걸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3일에 2세트 풉니다. 3일에 2세트면 60문제니까 20문제씩 끊어서 푸시는 거죠. 그렇죠? 너는 학원에서 할 거고 토일마다 3일에 2세트 푸시고요.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 시간 단축 연습하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22문제를 35분 안에 풀 수 있는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 그 5문제, 6문제요. 17, 18, 19, 20, 27, 28.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몇 분이랬노? 25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 2등급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 수능 완성을 학교 선생님과 같이 끝내세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5개년을 연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는 전제라면 제 강의 Predict and Practice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9월 모의평가 전에 끝내요. 그 강의는 사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사서 풀면서 준킬러 문제 시간 단축 연습하기. 여러분들은 뭐 2, 3등급 친구들하면 사실 29번, 30번 빼고는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2, 3등급이 나온다고요. 우리 수학, 가형 맨날 절대평가잖아. 올해도 이럴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설마 1등 것이 오르진 않겠지. 오르진 않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80점 뜨던데요. 아니 89점이야 그거. 어차피 너 88점 받으면 2등급이야. 80점 뗀대요 하지 말고 그냥 92를 받으셔야죠. 3점짜리 틀리는 사람 있습니까? 92 받는데. 혹시 그런 거 말고 88, 84니까 이거는 그냥 29번, 30번 틀리면 1등급 컷.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제 21번을 틀렸다? 5할? 옛날에는 21, 30이었는데 이제는 29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29번 난이도가 이제 중요하죠. 21번이나 뭐 내가 20번을 틀렸다. 28번을 틀렸다. 이러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29, 30을 버린다 치더라도 똑같아요. 2, 3등급은 1등급과 동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 5등급 계속 이야기하지만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는 작업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100일 동안 개념을 공부해도 모자라요. 사실 4점에 대한 체력을 기르는 연습.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은 뭐냐면 4점의 긴 풀이를 못 참아 잘.
그러니까 체력이 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은 체력을 기르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10월 학평 쳤습니다. 수능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등급 하루에 한 회씩 실전 모의고사를 풉니다. 그리고 제발 얘기하지만 뭐 틀렸는지 좀 체크하세요.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 거밖에 안 돼. 그리고 왜 틀렸는지 찾는 연습. 됐지? 그걸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등급도 마찬가지. 이틀에 한 회를 풀고요. 수능 15일 전에는 하루에 한 회씩 푸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 5등급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고 4점 체력을 기르고 준킬러 문제에 도전하고 똑같습니다. 준킬러까지만 풀어도 여러분들 완전 성공이잖아. 4, 5등급 친구들. 맞죠? 네. 그 다음에 6에서 9등급이라면 쉬운 4점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들어가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됐나요? 네. 자,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내가 이만큼의 양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에 맞게 좀 분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딱 100일입니다. 100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잠시 끊었다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